안녕하세요. 대의원 멘토 김정재입니다. 오늘 이 대동이라는 기업에 대해 확실히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2024년 새해 새로운 출발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보다 더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현재 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바쁜 직장 속에서 힘든 일을 이겨내고 계시느라 실상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기가 일상이실 겁니다. 내가 투자한 이 종목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주고 궁금증을 해소시킬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죠? 제가 이 대동에 대해 기자 정신으로 24시간 조사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알아볼 거는 이 대동 관련 이슈와 주가 약간 심상치 않은 분위기, 물량 소화 후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이 대동은 현재 이 농슬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농업, 로봇, 자율주행 테마로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요. 이 농업이 함께 겹쳐 있다 보니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속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테마성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대동은 각종 이슈에 주목을 받고 올라갈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제가 뉴스 하나를 읽고 가져왔는데 현재 이 유럽 지역 매출 확대와 북미 중대형 이 트래퍼의 증가 등을 보면 실적 성장은 향후 더욱더 기대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. 대동은 이 북미 시장에서 이 작년 3분기와 비교시 누적 중대형 트랙터 수량이 18.9%로 394억 원으로 급증을 했는데요. 이번 북미 시장은 존디어를 꺾고 안정적인 점유율 확보에 있으며 유럽 지난해 유럽 누적 매출을 보면 나 감기 걸려가지고 38.1%로 627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향후 더욱더 이 실적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. 또 저번 시간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튀르키예의 3,500억 원의 이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 등 유럽 매출의 외형 성장은 큰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.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동은 더 이상 농슬라가 아닌 로봇 관련 사업도 앞서 나가 이 로봇 관련주와 자율주행 관련주 등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농기계의 자율주행의 성능은 총 5단계로 나뉩니다. 이 대동은 자율주행 현재 이 3단계이며 이 3단계가 어떤 단계냐? 바로 이 자율주행과 함께 자동으로 농작업이 가능한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국내 농기계는 자율주행만 가능한 2단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독보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현재는 이 대동은 자율주행 4단계를 위해 완전 자율주행 이 트랙터의 적용을 위해 클라우드 AI와 그리고 엣지 컴퓨팅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니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독점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이 대동. 이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? 당연히 이 미래 가치 또한 어마어마하고 독점 기업이다 보면 이 실적 또한 향후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또 제가 이 농업기계 관련을 찾아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좀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던데 경로를 우리가 설정을 해둔다면 알아서 농작물을 베고 수확량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놀랍기도 하며 현재 이 기술력만 봤을 때는 우리가 대동은 향후 자율주행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등을 뛰어넘을 차기 대장주로 좀 지목되지 않을까 아니면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좀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현재 흐름이 정말 괜찮다고 보이고 있습니다. 보이시면 저번 시간처럼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정배열 구간의 상승 추세로 그림을 이어나가니 굉장히 좀 이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 또한 아직 죽지가 않고 좀 약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. 예전 그림을 봤을 때
이때가 로봇 관련 산업들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이 대동 또한 크게 딱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아마 이슈가 대동이 자율주행 3단계다. 자율주행으로서 엄청나게 뛰어나다. 이로써 우리는 농슬라라고 불린다. 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큰 관심을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큰 요인으로 움직였는데요. 이번에 단발성 슈팅은 바로 이 포스코와의 계약 소식에 있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 요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주가를 보시면 지금 2만 원 구간을 한번 뚫고 지금 크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보시죠. 향후 2만 원대, 2만 원대를 다시 뚫고 나간다면 더욱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. 이 18,000원 부근, 18,0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뚫고 그 위에서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굉장히 좀 이상적인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.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동의 물량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밑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밑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동의 가치를 알아보고 매도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. 이 개인들이 아마 좀 물량이 털어지고 난다면 세력들 또한 그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크게 펌핑시키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손절 라인 16,000원, 16,000원의 손절 라인을 잡고 아니다, 나 이 대동의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 15,000원 부근, 15,000원 부근에 손절 라인을 잡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이슈로 인한 아니면 뭔가 뭐 수급으로 인한 슈팅이 발생한다면 그때 이 차익 실현 한 70%에서 80%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가격대가 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향후 더욱더 큰 움직임이 있다면 그때쯤 이제 남은 물량을 털어내는 것도 인상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보시면 이때 아직 매물대가 남아있고 이때 또한 아직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이 상승 요인이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대동 관련 기업들을 보면 이 대동금속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음봉감으로 마감을 했고 대동스틸 또한 이렇게 음봉으로 아니구나 음봉이 아닙니다. 여기 꼬리를 남기고 약간 이렇게 거래량을 딱 죽인 꼬리를 남기는 적, 이 매집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? 바로 이 거래량이죠. 오늘 이 대동의 거래량이 더욱더 좋게 나오면서 향후 추가적인 이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. 내일 갭 상승을 기대를 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내일 갭 상승을 좀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볼 수도 있었긴 했는데 갭 상승을 크게 기대를 못하더라도 향후 이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, 이 재료성만 휘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대동의 가치를 알고 향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대동에 대해 알아본 여러분들의 멘토 김정재였습니다. 지금까지의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. 이 대동에 관한 이슈와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떤지, 기관의 순매수가 어떤지, 또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며 여러분들에게 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.